간혹 가다가 1년에 한 번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신기해가지고 와 뭐야 그때는 막 직승기라고 하고 막 비행기다 막 이러면서 막 맞아요. 그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그거 보고 너무 신기해서.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화인TV의 오늘 남남북녀 김은하TV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남북녀 김은하입니다. 저 은하씨가 너무 예뻐서 제가 옆에 있으면 왜 제가 그래요, 확 죽는 언니? 거 아닙니까? 아유, 정말. 한동안 은하씨하고 네. 제가 어디 놀러도 좀 갔었고 다녔던 적이 있는데 오늘 그 어떤 주제를 이야기할 거냐면 저희가 대한민국 와서 여권을 가지고 다른 나라 여행을 갔던 순간 와. 아마 그 필리핀 갈 때인가 어디 갈 때 은하씨 제가 맞아요. 얘기했잖아요. 네. 여러분, 이거는 정말 감격이 치밀어 오른다고 우리가 그렇죠. 탈북민으로서 정말 생각이 많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여권을 받아서 다른 나라 여행을 갈 때 저희가 종종 들었던 생각, 느낌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여권 발표 순위라는 것을 매해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대요. 아 정말요? 예, 근데 그 대한민국 국민의 여권은 한 세계적으로 2순위 정도 뭐 이렇게 가는데 1순위에 못 가는 이유가 네. 북한을 못 간다는 거예요. 지금 적대 국가니까 그 여권으로. 그렇네요. 그래서 1위에 못 갔대요. 아 그렇구나. 여권으로 북한을 갈 수가 없구나. 네, 여권의 지수 몇 등이냐라는 거를 자꾸 통계를 내거든요. 아 정말요? 그쵸, 북한에서 네.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평생의 꿈이 뭡니까? 해외 나갈 때 비행기 비행기를 타고 타는 거 그게 평생의 서울이지 언니 않습니까? 미안한데 제 말 한마디 해도 돼요? 나는 북한에 있을 때 비행기를 본 적이 없거든요. 비행기를 본 적은 없는데 대신 우리 북한에서는 직승기라고 직승기. 직승기가 간혹 가다가 1년에 한 번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신기해가지고 와 뭐야 그때는 막 직승기라고 하고 막 비행기다 막 이러면서 막 맞아요. 그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그거 보고 너무 신기해서. 또 초등학교 때 헬리콥터 지나가다가 애들 온 운동장에 뛰쳐나가지고 그 맞아요. 헬리콥터 방귀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렇죠. 그 북한 주민들이 인터뷰하거나 그 실제 북한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평생의 꿈이 뭐냐 그러면 비행기 타기 전에 비행기 한번 타보고 죽는 게 소원이다 라고 대부분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맨날 집에 있을 때 야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뭐 지킬 게 그렇게 많아가지고 개혁개방을 못하냐, 죽기 전에 저 비행기 타보고 죽겠냐, 늘 이 말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비행기를 못 타보고 하늘나라 이미 갔습니다. 아유, 그만큼 북한 주민들에게 비행기는 정말 꿈입니다. 그래서 네. 북한 주민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항상 인천공항을 보고 깜짝 놀랐던 일이 늘 등장하거든요. 아, 이 여권을 북한 땅에서 우리가 발급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권 본 적 있어요? 여권이 다 뭐예요? 난 출생증을 북한에서는 출생증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주민등록증은 그걸 1년에 한 번씩 볼까 말까예요. 꺼내서 볼 볼 일도 없는 일도 거지. 어디 갈 일이 없으니까 이걸 꺼내서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7살까지 출생증도 없이 살았대요. 굳이 나만 북한에서 발급할 필요가 없으니까. 보통 이게 보면 출생증 거기에 북한에서는 혈액형이 써져 있잖아요. 네. 난 내 혈액형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사실. 그럼 출생증을 못 봤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딱 한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때 나의 혈액형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만큼 출생증을 볼 일도 없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유형지물인 거죠. 있으나 마나한 거. 그 여권을 발급한다는 자체는 일반 서민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본 적도 없고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여권 본 적은 없습니다. 여권이란 자체 영어도 써본 적이 패스포트. 맨날 그 영어 교재나 중국어 교재 가면 후자오 나오고 패스포트 나오는데 그게 뭔지 느낌으로도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북한으로 들어오는 중국 사람들의 여권은 봤어요. 그 종이장 한 장만 있으면 다른 나라를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중국만 하더라도 한국을 오거나 좀 발전된 나라에 갈 때 그냥 안 보내줍니다. 그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재산이 얼마 있는지 봐요.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최소 10년 전까지만 해도 검색하면 나와요. 언니 나 이 얘기 처음 들어봐요. 재산이 얼마 있는지 보고 뭔가를 내줘. 여행 비자 내줘. 그러면 내가 재산이 없으면 나 어디 못 다른 가요? 나라 못 가요. 중국은 그래요. 공산당은 안 보내줘요. 정말요? 예, 저당 잡힌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오겠다는 시간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못 사는 나라이거나 자기 나라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나라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나라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주민들에게 여권을 발급해주면 몽땅 뛰쳐나가서 안 돌아올 것 같아서 정훈이가 발급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럴 확률이 높죠.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 와서 여권을 신청하니까 단 3일 만에 우리의 손에 가져다 주는 사실, 집에 앉아서도 그 우체국 택배로 여권이 오는 거 보고
정말 놀랐어요. 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여권 발급하는데 신청서 넣으니까 한 5분 안에 수속 다 끝나는 거. 그냥 이거 사진만 한 장 딱 딱 들고 가면 가져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발급해주잖아요. 진짜 싹 써가지고 묻지도 않아요. 어디 갈 거냐고 받았을 묻지도 때 않았어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네, 여권 받았을 때? 나는 눈물이 났어요. 그렇죠. 진짜 우리가 꿈도 못 꿔봤던 여권을 딱 그것도 내 손에 딱 쥐고 나니까 하여튼 그 여권 앞면에 자국민이 다른 나라에 가서 여행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해달라는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정말요? 와, 북한에 있을 때는 자국민을 잡아다가 개처럼 두드려 어떻게 뭐 교화소에다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잡아오라는 북한 정권의 당부는 알고 있었지만 매 국가마다 그 국가에 속한 국민을 이렇게 보호하고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 줄조차 몰랐고 따뜻한 문구를 보고 국민을 보호한다는 것 그리고 그 나라가 해야 될 임무가 자국민을 보호하는 게 기본 임무라는 것을 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문구를 대부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나 씨도 그런 느낌이 들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 이제 여권을 발급받았어요. 네. 나와서 한 6개월? 1년 전쯤에 이제 여권을 발급받게 되었는데 최소한 한 달 이상은 걸릴 줄 알았어요. 네. 발급해주는데. 근데 사진 한 장 들고 갔는데 진짜 일주일 안에 네. 바로 여권이 나왔다고 연락이 일주일도 안 찾아와요. 걸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3일? 3, 4일이면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걸 딱 받는 순간 와 이제는 내가 당당하게 이거 들고 어디든 갈 수 있다라는 게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여권을 인정을 발급받는 데는 그렇게 감동이 없는데 우리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외지에서 그렇게 고초를 겪고 그 한 장 때문에 사선을 헤치고 여기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는 감동은 어디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여권을 들고 이제 언니 기억나죠? 언니랑 저랑 갔었잖아요. 네. 그리고 필리핀도 또- 같이 갔을 때 일하러 갔었는데 당시 옆에 중국인이 있었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 그 필리핀 나갈 때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코리아 패스포트를 막 오라면서 디스웨이 막 이러면서 데리고 왔잖아요. 그때 우리 대한민국 국적 있는 사람들은 그 필리핀에서 아예 하이패스 빨리 나가는 빨리 거는 나가죠. 쫙 그냥 고속패스 그냥 탁탁탁 찍으니까 나가더라고요. 그 일행 중에 중국인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는데 중국인이었어요. 그런데 맞아. 그 아직 그 귀화를 못한 사람이었거든요. 중국 여권이었어요. 중국 여권, 네. 빨간 여권이었으니까 그 사람은 같이 우린 일행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같이 쫙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라고. 따로 그래서 나가야 정말 줄이 어마어마하게 좀 섰어요 그때. 되죠. 그쪽 줄이 제일 뒷골백에 가 있는 거야. 저랑 우나랑 그걸 보면서 우나 보고 야 저거 보라면서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는 그렇죠. 최소한 중국 사람처럼 저렇게 살고 싶었는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우리가 보는 거죠. 아 그때 좀 느낌이 남달랐어요. 좀 처음에 눈을 숨뻑이면서 우리 했던 말 기억나요? 그렇죠. 나는 저거 처음에 봐라 오면서 공항에 가면 사람은 어디든 어느 공항이든 사람이 많잖아요. 나가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려요. 맞아요. 근데 필리핀 공항에 갔는데도 맞아. 사람이 무진장하게 맞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언제 나가지? 언제 맞아. 나가지? 했는데 갑자기 꼬리야? 우리를 따로 불러요. 응. 그러더니 바로 나가는 거야. 뭐 이렇게 그때부터 바로 뭔가 나갔어요. 이게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대접받는 이게 느낌. 이 대한민국의 이 여권의 힘이 대단하구나 정말. 그때부터 여권을 뭔가 이렇게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뭔가 이렇게 막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럼요. 네, 근데 국뽕이 정말 차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 아니 다른 나라 가고 이래도 이 정도로 대접받는 걸 몰랐는데 그 필리핀 갔을 때만 유독 그러니까. 꼬리안을 나를 뽑는데 제가 그때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유튜브 채널 몇 개 찾아보니까 영국도 그렇고 몇 개 유럽엔 이런 나라들도 대한민국 여권이면 빨리 뽑아주는 하이패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자는 네. 다른 어떤 중국이나 다른 국적자보다 훨씬 대접받는다. 그게 바로 국가의 국격이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 나가서 받는 대접이다라고. 그것도 뭔가 조건이 있을까요? 그런 건 없겠죠. 아 그게 뭐 잘 사는 나라고 GDP 얼마 정도 선진국. 되면 선진국에서 오. 오면 비법 입국자로 우리나라에 떨어질 확률은 없고 너네는 돌아갈 거야. 너네 나라가 더 잘 사니까. 그만큼 나라의 발전 수준을 보고 빨리빨리 뽑아주는 거. 어차피 그 들어올 때 너네가 네. 비법으로 여기서 관광으로 왔던 것처럼 하면서 비자 만기가 돼도 안 나갈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걸러내려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때문에 국가의 국격 때문에 저희가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우리
우리는 이미 이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친구들은 다 이미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일행 중에 중국에서 그래요. 오신 분은 그분을 우리 얼마나 오래 기다렸어요. 진짜 그분 욕하며 나오기- 기다렸어요. 네, 아, 왜 우리는 이제 그러냐고. 나오지도 오래됐는데 왜 아직도 안 15분, 나오냐고. 20분 넘게 기다렸을 것 같아요. 맞아요. 20분 넘게. 근데 같이 이제 일을 하러 갔지만 결국에는 그 여권 때문에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여권 하나 때문에. 그래서 중국인의 여권이 필리핀에 가서 대접받는 것과 대한민국 여권이 필리핀에서 대접받는 것을 우리는 실제 체감을 그때 당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는 처음에 언니 그리고 여권에 이렇게 첫 장에 이게 딱 도장이 찍히잖아요. 네. 어디 갔다 왔다고. 나 그런 걸 되게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야. 되게 막 어머 이거 어떻게 나 어디 갔다 왔다는 게 여기 흔적이 남는다고 막. 나 되게 막 첫 장에 처음으로 도장이 딱 찍힐 때. 물론 필리핀 가서 저희가 어디 돌아다닌 건 없고 네. 그냥 딱 그 목적한 장소에만 갔다 바로 돌아가긴 했지만 그만큼 그게 주는 의미가 깊었어요. 전 그 공항에서 그 어떤 대만 그 갔을 때보다도 훨씬 더 마음에 꽂히게 와닿고 내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가슴 뿌듯한 일인지를 그 순간에 우리가 아마 눈을 숨뻑이면서 그거를 잘 봤을 거예요. 그때 제가 은하 씨 보고 그랬잖아요. 저거 봐라 중국 여권이라고 저기 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요. 여권을 저희가 다시 한번 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셨죠? 근데 내가 봤을 땐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런 걸 우리같이 우리만큼은 못 느꼈을 것 같은데. 그럴 그렇지 수가 않을까요? 있겠죠. 네. 그 우리가 자유를 찾아올 때 여권도 없고 신분증도 없잖아요, 은하 씨. 어떻게 왔어요, 은하 씨? 이게 그 신분이 없다는 것만으로 피해 다녀야 되고 특히나 이제 신분이 없다라는 이유로 밤에만 움직여야 되고 불안하죠. 늘 불안하고 그리고 조금 이제 눈만 마주쳐도 뭔가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할 것 같고 북한 사람이라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이제 뭐를 해도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너무너무 진짜 나는 대한민국 가면 무조건 나는 대한민국 신분으로 내가 꼭 돈을 많이 벌어서라도 내가 한 번쯤 중국에 온다 당당하게 진짜 이렇게 그지같이 엎드려 오면서 그때는 이렇게 내가 눈을 정말 피해가지고 당당하게 하고 걸어갈 거다. 이렇게는 안 할 것이다. 네. 대부분 그거를 오지게 마음 먹고 이해 안 걸고 그래서 중국을 그래서-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첫 여행지가 중국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때 그 피나는 경험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무시당하지 않게 내가 이 여건을 가지고 바로 어떻게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지 자기 보상의 심리 때문에, 자기 보상 욕구 때문에 아마 중국을 간다고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언니는 이제 가봐서 아시잖아요? 저도 1박으로 바로 상해 그냥 금방 갔다 근데 왔는데 만약에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근데 약간 떨림 같은 건 없었어요? 아무리 내가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가도 그래도 내 뼈 중국에 내렸을 때는 없는데 그때 출발을 할 때 상해 가려고 저도 급조해서 그 전날에 막 해가지고 갔었는데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낌이 달랐어요. 왜냐면 입국할 때 인천공항을 그냥 뒤쪽으로 해서 잠깐만 화장실 들려서 막 나갔지만 이제는 여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개구멍인 뒷구멍이 아니라 앞구멍으로 해가지고 당당하게 나가서 비행기에 탑승을 해야 되는데 그 당당함을 누릴 수 있는 지금의 위치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무려 입국한 지 한 5년 만에 그렇게 나가기도 했고 아주 짧은 교리였지만 그때 비행기에 타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려다보면서. 저는 중국에서 쭉 올 때 비행기를 타고 저기 시정반나까지 날아가서 들어왔던 케이스니까 그 비행기에 대한 공감이 뭐 조금 떨어지긴 하겠지만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일단 한번 첫 비행기를 탄다라는 게 공항, 특히 인천공항에서 주는 격동과 감동 그렇죠. 그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이제는 나갈 때 당당하게 누릴 거 누리고 그 코스 이런 데 가서 커피도 한 잔 마시면서 여유롭게 뭔가 만끽한다는 마음의 거 여유가 생긴 거죠. 내가 앞으로 돈을 벌고 내가 기회가 된다면 전 세계를 이렇게 여행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상상 때문에 무지무지 행복했던 그 순간이죠. 근데 만약에 중국 여권이라면 이렇게까지 막 감격스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여권이니까. 그러니까 감격스러운 거죠. 그렇죠. 중국 여권이면 제가 중국 여권을 가져봐서 아는데 중국 여권은 만약에 우리가 돈을 주고 진짜를 샀다고 해도 불안하거든요. 이게 진짜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 모르고 괜히 내가 혹시 부파 이완 지우파 완이라는 중국말이 있는데 정말 만일 일만 보는 무섭지 않은데 그러다가 만일 뭔가 사고가 터져서 이거 가짜라고 할 경우 북송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여권을 가지고 다녀도 늘 불안했던 거죠. 그거하고는 딴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 자,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